이런 연호 하나를 보고 여러분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거냥 광무 이런 연호 보고. 자, 근데 내용을 잘 봐봐. 내용이 보면 글이 서양을 닮아가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광무개혁의 내용을 보세요. 봐봐. 황제권을 강화한대. 그리고 대한국 국제라는, 그러니까 이제 경국대전 이런 것들은 사실 조선 왕조의 법이잖아. 이게 아니고 이제 대한 제국에 걸맞는 대한국 국제라는, 이게 일종의 헌법 같은 겁니다. 자, 그런 거를 만듭니다. 근데 그 얘기를 썼어요. 덕수궁에 가면 석조전이라는 아주 대리석으로 만든 건물이 있습니다. 석조전. 덕수궁 안에 석조전이라는 대리석으로 만든 궁궐이 있는데 그 안에 관람을 하려면 신청을 해야 되고 한 번에 15명밖에 안 해요. 그 내가 서울 여행 갔을 때 우리 와이프랑 같이 들어가 봤었는데, 근데 거기다 안내해주는 해설사 따라 다녀야 돼. 내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면 안 돼. 따라 이렇게 돌아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분이 그 해설사가 문제를 낸 거야. 근데 그 답이 대한국 국제였어. 내가 맞췄어. 내가 맞췄는데 그 해설사분이 이제 그 문화유산 해설하시는 분이 이걸 맞춘 관람객이 아무도 없었대. 모르지, 사람들이 알겠네. 여러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석조전 안에 거기 여러분 꼭 가보세요. 되게 예쁘게 잘 돼 있습니다. 예쁘게 잘 돼 있고 그 고종이 쓰던 집기류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원래는 사진에 보면 의자가 2개 있는데 실제로는 의자 1개만 남아 있잖아. 그러면 1개를 똑같은 그 제조사 해가지고 이렇게 다 복원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쓰던 그 어떤 황제가 쓰던 식기류, 집기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소파, 뭐 탁자, 침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석조전은 덕수궁 보통 그냥 한 바퀴 돌고 오면 크게 볼 게 없다 하더라도 석조전은 꼭 가보면 안에 예약하고 홈페이지에 예약할 수 있거든요. 가보면 좋아요. 자, 원수부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이제 본인의 어떤 신분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군사 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를 또 만들어서 자기를 지키는,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내가 약간 보충한 거 보세요. 요때 이게 정치라는 거고 정의, 행정적으로 뭐 무슨 일이 있으냐면 요때 울릉군을 승격시킵니다. 그리고 독도를 관할하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 우리 땅이라는 걸 이제 명시한 거죠. 그 다음에 간도가 어딘지 아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이제 상식으로 알아둡시다. 우리 일제강점기하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북한 여기가 압록강이에요. 여기 백두산이 있으면 이게 백두산입니다. 여기가 압록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 보면 요쪽 지역을 서간도라고, 서간도. 그러니까 크게 보면 만주인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영남지방 안에 경상도가 있으면 경상도 안에 경상남북도가 있고 이렇게 나누듯이 요쪽에 이게 전부 만주 땅인데 만주 안에서 요 밑에 우리랑 가까운 여기를 서간도, 그 다음에 백두산 요 위쪽 여기를 북간도라고 합니다. 북간도. 그리고 별칭 중에 해간도라고 해요. 해간도가 어디냐면 러시아 쪽 이쪽을 해간도라고 합니다. 바다가 있는 쪽 간도. 근데 이건 공식 명칭은 아니고 별칭입니다. 그래서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이쪽은 그냥 원래 공식 명칭은 연해주죠. 연해주. 여기가 독립운동 기지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때 서간도 우당 이회영 선생이 세웠던 그 신흥무관학당에 서간도에 있었고, 북간도 용정 여기에 윤동주 생각 같은 게 있었고, 그런 게 여기 다 있었습니다. 간도. 근데 여기 간도에 누구를 보냈다고? 간도 관리사를 보냈다? 야, 사실 좀 생각해봐. 간도가 누구 땅이야? 우리 땅이야? 중국 땅이야? 그럼 우리나라에서 왜 관리사를 보내? 먹으려고? 이게 있잖아요. 생각해보자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 땅은 아닐 수 있는데, 내 말을 잘못한다.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명확한 국경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청나라 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많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간도 관리사를 보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일본이 우리나라 을사늑약 때 이제 외교권을 빼앗잖아요. 그리고는 일본하고 청나라가 협약을 했습니다.
간도 협약을 맺습니다. 간도 협약을 맺어서 청이 요 간도가 우리 땅이라고 할게. 그 대신 일본한테 철도 부설권을 줘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청이 원래 이게 자기 땅이면 그런 딜을 할까요? 안 하겠죠. 지금 제가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청이 간도 땅을 받는 조건으로 중국 땅의 철도 부설권을 일본한테 줬다고. 그럼 원래 간도가 청나라 거라는 게 명확하면 그런 딜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그런 간도 협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청나라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이 땅은 거의 조선 땅과 다름없다는 걸 청도 알고 있었던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간도 협약이 1900년대에 나오거든. 간도 관리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간도 근데 아마 우리가 통일이 되더라도 간도를 돌려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국이 지금 주겠나요? 안 주겠죠.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윤동주의 생각은 중국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저도 윤동 생각 가봤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설명을 이렇게 써놨어. 중국의 어떤 소수민족 자기들 중국 사회라고 써놨어 윤동주를. 쉽게 말하면.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다 가는데 그 관광객 다 한국 사람인데 자기들 돈 수익을 받아요. 들어갈 때 돈 내야 됩니다. 수익은 받지만 자기들은 중국 그걸로 굉장히 표현해요. 근데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뭐 시 같은 걸 보면 거기가 왜냐하면 그쪽이 조선족 자치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잘 나옵니다. 광부경에서 시험 제일 잘 나오는 요겁니다. 지계를 발급했다. 자, 지계라는 거는 한마디로 땅 문서입니다. 땅 문서. 이제 정확한 땅 문서가 생긴 거예요. 이때 땅 문서라는 건 조선시대 때 땅 문서 있었어. 근데 이때 땅 문서와 조선시대 땅 문서의 차이는 측량을 하는 정확히 측량을 하는 땅 문서가 있었다. 그 다음에 뭐 공장, 회사, 은행, 철도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알고 있는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은행이 뭐예요? 국민은행이에요? 아니 한국은행 말고. 한국은행은 국가가 하는 운영하는. 지금 우리나라 일반 은행 중에 제일 오래된 은행이 뭐야? 농협 아니야? 신한?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100년 넘었습니다. 우리가 100년이 어디야? 120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이때 시작돼요. 이때쯤 시작됩니다. 1899년이 그때 시작돼요. 우리는 120년 넘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은행 하면서 막 광고해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만 오늘 할게요. 마지막 한 장은 무리인 것 같아요. 마지막 한 장은.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의 마지막 힘을 내서 마지막에 봅시다. 자, 그 1890년대의 마지막 희망과 같은 우리 조선의 대한정의의 마지막 희망과 같은 운동이 독립협회 운동입니다. 자, 왜냐면 이걸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었어. 여러분 농민들은 나라를 막 바꾸고 이런 게 원하는 게 아니었어.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제발 이상하게 살지 말고 세금 좀 수탈하지 말고 그 정도였다면 이제 독립협회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지식인들. 근데 그 지식이 한두 사람의 소수가 아니라 이제 다수의 대중운동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거예요. 우리 조선사회에서 획기적인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게 언제 일어났냐? 고종이 아왕파창해 있을 때 일어납니다. 96년도에 시작이 돼요. 누가요? 필립 제이슨이 돌아와. 미국에서 돌아와서 드디어 시작합니다. 신문부터 만듭니다. 특이하죠. 보통 협회를 만들고 협회가 신문을 발행하는데 그게 아니라 신문부터 만들어. 신문 만들어서 신문이 영문판, 한글판이 있어. 그 신문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우리는 외국인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왜? 사람이 깨어있습니다. 그 여러분 뉴스 안 본다? 물론 뉴스 봐도 별로 좋은 일이 없어요. 요즘에 보면. 근데 저는 여러분 종이신문을 보기를 추천합니다. 종이신문. 특히나 여러분 경제 이런 거 한국경제신문이나 매일경제신문 같은 거 읽어보면 추천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모르는 게 천집이다 여러분. 근데 그 신문에 정치가 이런 것만 볼 게 아니라 맨날 싸우고 이런 게 나오지만 정치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또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종이신문이 한 달 구독료 2만 원입니다. 2만 원, 2만 5천 원밖에 안 합니다. 뭐 어느 신문사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저는 그런 걸 여러분 직접 텍스트 왜 인터넷에서 다 공짜로 볼 수 있지만 왜 종이신문을 굳이 돈 내라고 보라 하냐면 텍스트를 읽고 내용을 생각해보는 그런 그 문해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가 요즘은 직장인들 중에 이런 거 하는 사람 아침에 경제신문 읽기 이런 모임도 있습니다. 왜? 늘 공부만 해왔으니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환율이 지금 얼마인지 아시나요? 환율이 얼마? 뭐 그 다음에 뭐가 나온 게 얼마? 뭐가 몰라 사람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신문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변사님 전화 안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독립협회 보세요. 독립협회. 자, 그래서 신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협회. 자, 협회를 만들어서 드디어 서대필, 윤치호, 월남 이상재 이런 분들이 함께합니다. 그리고는 독립문을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독립문은 서대문 연구소 옆에 있습니다. 서대문 연구소 옆에 보면 독립공원이 있는데 그 독립문 자리가 원래는 영은문이 있었습니다. 영은문은 뭐냐면 청나라나 명나라 황제의 사신들이 이 중국 건너서 올 거 아니에요. 조선으로 올 때 그들을 환영하는 문입니다. 은혜에 뭐 환영한다 이런 문인데 이거 없애고 그 자리에 독립문, 프랑스 개선문을 볶아서 만들었죠. 그 다음에 독립관, 그들이 청나라 사람들을 모시던 모화관, 중화를 사모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모화관을 없애고 독립관 만듭니다. 그리고는 뭐해요? 강연회, 사람들의 의식을 키워야 된다. 강연회. 그 다음에 토론회, 막 민중들이 나와서 설명해. 그러니까 조선사에서 볼 수 없었던 장면 뭐냐면 백정이 나와서 연설을 하고 양반이 듣고 있네. 조선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토론회가 막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영도를 조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빌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산에서 나는 금을 딱 캐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강연회와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만민공동회. 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 만민공동회 같은 것도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박정량 내각이 구성이 되는데 이 박정량의 사람은 초대 주미 공사였습니다. 초대 주미, 미국의 공사로 파견됐던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을 때, 자, 박정량이라는 사람이 내각을 구성하고 뭔가 막 이제 성장하려고 할 때 관민공동회를 발전합니다. 자, 만민이 관민으로 바뀌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백성들만의 토론회가 아니라 관리들이 참여한다는 거야. 그럼 뭐로 이어질 수 있겠다?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우리끼리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드디어 여기서 이제 중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관민공동 열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게 뭐다? 헌의 6조가 결의됩니다. 6개의 조항이 만들어집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뭐 하자? 의회 만들자. 의회 만들자. 이게 중추원 관세라는 게 그거야. 의회 만들어서 왕도 추천하고 우리 독립협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함께하자. 의회를 설립하기를 결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재정을 일어나는 게 나오죠. 돈이 자꾸 새는가. 그 다음에 봐봐.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자. 여러분, 지금도 그런 거 있죠. 죄가 딱 확정되기까지는 일단 무죄의 원칙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피고의 권리를 중요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는 관민공동회에서 결의한 거야. 왕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따로 문제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착착착 진행이 되면 누가 싫어할까요? 왕 말고 누가 싫어할까요? 기존의 권력자, 기존의 관리들, 뭐 영의정 좌익이 있을 거 아니야. 기존의 이 높은 사람들, 기득권 세력들은 듣도 보도 못한 어떤 한 놈이 미국에서 돌아오더니 서양 양복 입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이상한 거 해가지고 이상한 거 만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는 고종한테 가가지고 한술 더 뜨는 거야. 고종, 쟤들이 실제로는 고종 당신 몰아내고 막 저거들끼리 박정량, 윤치호 저거들끼리 막 대통령, 부통령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막 고종한테 얘기하는 거야. 고종은 실제로 이런 거 하는 거 알고는 있었어. 근데 고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종이 속이 넓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고종은 자기 자리를 위협한다. 이러면 이제 단호하게 이제 날리는 거야. 자기 자리는 지켜야 되는 거야. 민비가 죽어도 자기 자리는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에요, 고종은.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고종이 그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모함을 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모함을 받습니다. 모함을. 이 수구 세력들한테
모함을 받아가지고 고종이 여기 써놨네. 해산을 지시한. 야, 너희 독립협회 해산해. 그럼 독립협회 억울할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대한제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하면 막 사람들이 철야 시위를 했어. 밤새면서 막 시위를 했어. 그러니까 고종이 그러면 좀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든가. 고종이 그렇게 안 하고 황국협회. 황국협회가 뭐냐면 보부상들의 집단이에요. 황국협회를 동원해서 강제로 해산시켜버려요. 그래서 96년에 만들어져서 98년에 해산당합니다. 3년, 만 3년이 안 돼요. 독립협회. 그래서 독립협회의 성격을 들어놨어. 독립협회 성격.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을 추진했지만 최초의 민주주의적 정치운동을 추진했지만 결국은 한계점은 뭐였다? 외세우주의. 그러니까 주로 독립협회는 뭐랄까요? 이게 이런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굉장히 반대하는 성격이 강했어요. 독립협회 사람들 러시아를 굉장히 반대하는 쪽이 강했고 미국과 가깝고 일본과 가까운 성향이 있었어. 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외세에 결국 의존하는 면도 있었고 또 대중적인 운동을 펼쳤지만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끝이 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진짜 마지막 불꽃조차도 물 건너갑니다. 그리고 1900년대 가면 어떻게 돼? 1900년대 가면 이제 빼앗기는 과정들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국권이 날아가느냐. 이때 고종이 모든 국민들과 백성들과 함께 이런 형태를 잘 키워서 힘을 모아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뭐 역사를 우리 돌릴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고 내일이 아니죠. 모레 다시 이어서 마지막 한 장과 일제강점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해 줄게요.